안녕하세요. 박원장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 공기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우리가 공기량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을 왜 하는지, 공기량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속에 공기량이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속에 공기량이 적으면 겨울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콘크리트가 얼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콘크리트 속에 있던 수분이 얼게 되겠죠. 자,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9% 팽창하는데, 그러면 감싸고 있던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라든지 탈락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 동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동결융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아주 심한 피해를 입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량 같은 것처럼 외기 노출이 심하고 비바람이 많은 데일수록 동결융해 피해가 더 심해집니다. 즉, 콘크리트가 동해를 입는다는 것은 이 동결융해라는 뜻인데요. 이 동결융해는 얼었다 녹았다 반복한다는 뜻이죠. 자, 동결융해 freeze thaw라고 하는데요. 얼었다 녹았다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서리가 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표면에 물기가 콘크리트 속으로 침투하게 되죠. 콘크리트 표면에도 미세한 모세관들이 있는데요. 그 사이로 물이 침투를 합니다. 기온이 내려갔을 때 그 물이 얼게 되면은 부피가 팽창하죠.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사이를 틈으로 또 수분이 침투되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는 것, 동결융해로 합니다. 콘크리트가 한 번도 얼지 않았을 때는 좌측이에요. 깨끗하죠. 자, 그런데 200번을 얼었다 녹았다 반복했는 콘크리트 표면이고요. 그 다음 400번 얼었다 녹았다 동결융해된 그런 콘크리트 표면이죠. 여기도 200번이고요. 이쪽도 400번이에요. 그래서 이 동해 피해는 동해 피해인데, 콘크리트가 한 번 얼었다고 뭐 극한 내구성 저하가 되지는 않고요. 동결융해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말하면 여기서 동해, 그런데 한 번 얼어서 동해를 입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동결융해를 반복한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콘크리트 내에 수분이 동결하면은 물이 얼음이 되면 최적이 팽창하죠. 그럼 균열이 발생된다 했는데요. 자, 이렇게 균열뿐만 아니고 표면에 스폴링 현상이 생기죠. 조각조각 파손되는 것, 또 스케일링, 표면이 벗겨져 나가는 것, 우리 치아 스케일링 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탈락, 또 콘크리트 표면의 골재 노출. 자, 이렇게 동결융해가 반복할수록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요. 조각조각 파손되고 또 표면이 벗겨지고 또 탈락되고 일부 골재도 노출되고 이렇게 내구성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콘크리트의 동결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이제 공기연행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 에이제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공기를 발포시키는 그런 혼화제인데요. 미세한 기포가 동결 시 팽창압을 완화시켜주는 쿠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에어 쿠션 역할 또는 에어 쿠션 작용이라 합니다. 자, 물이 얼음이 돼서 이렇게 팽창하려고 해도요. 여기에 공기 기포가 있으면서 거기서 팽창시키는 압력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자, 에어 공기죠. 미세한 기포입니다. 근데 이 쿠션 역할을 해준다. 자,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함으로써 동결 시 팽창을 완화시켜주고 동열에 있는 균열, 탈락, 파손을 방지합니다. 결국은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공기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되는가?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 3% 정도, 공기량이 3% 정도 미만은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강도가 약하고 내구성 저하가 많이 되죠.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3.5% 또는 4% 정도 이상, 이 정도 돼야지 안전하다. 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콘크리트의 공기량이 적으면 동결융해의 피해를 입는다. 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동해 이런 뜻인데요. 그렇다고 한 번 얼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콘크리트에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공기량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자, 다음 그래프는 공기량하고 압축 강도의 관계인데요. 여기는 압축 강도가 크죠. 근데 여기는 압축 강도가 작죠. 그래서 기준을 한 6% 또는 한 7%, 예, 이 정도로 봅니다. 자, 6, 7% 이상이 되면 강도 저하가 너무 커서 안 되겠다. 공기량이 많으면은
강도 저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공기량 기준을 보면은 3% 이하는 안 되겠다. 동결융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6에서 7% 정도 이상은 또 강도 저하가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공기량을 그 사이에서 정합니다. 자, 3% 이하는 동결융의 저항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한 6% 정도 이상 되면은 강도 내구성이 저하된다. 물론 시공연도는 공기량이 많을수록 향상됩니다. 하지만 시공연도는 부수적인 것이고요. 이 시공연도는 공기량 말고 감수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동결융의 저항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KS 규정에서는 4.5 플러스 마이너스 1.5%, 3에서 6%란 말이고요. 건축공사 표준 시방사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 해놨어요. 3%는 약간 동해에 혹시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시공연도 워커빌리티가 저하될 수 있으니까 한 4% 정도 이상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4%를 정해놨다는 것이고요. 외국에서도 이 4에서 6%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규정은 그냥 KS 규정이나 콘크리트 시방은 다 4.5 플러스 마이너스 1.5%니까 이 4.5 플러스 마이너스 1.5%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우리 압축 강도 시험, 슬럼프 시험 이런 거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눈에 확 표시가 나요. 자, 공기량은 당장은 표시나지 않지만 나중에 콘크리트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혈액 검사를 해야만이 내가 중성지방이 얼마인지 콜레스테롤이 얼마인지 이런 위험인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공기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박원장 기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